네, 안녕하세요. 순인의 염소 흑염소입니다. 네, 오늘은 31번째 염소 사업에 대한 개인 생각 31번째 제목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너무 내용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가장 쉬운 기초 개념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름 개념 정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흑염소, 염소, 유산양, 산양, 양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종종 헷갈려 가지고 정리를 안 하면은 계속 혼동만 올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염소하고 양을 간단하게 구분을 하는데 염소는 뭐 아시다시피 곧, 양은 10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완전히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상 말하는 흑염소라는 말, 이제 블랙곧 해가지고 이 부분이 개념적인 거, 뭐 이론적인 거, 실제적인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색깔이 검은 거 기준으로 흑염소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본다면은 좀 재래종에 가까운 염소를 흑염소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부 다 뭐 거의 교잡종 상태가 돼 가지고 현재로는 흑염소 구분이 색깔이 검은 경우에 흑염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부분이 또 재미가 있는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색깔이 검은 경우에 우리나라 재래종에 가깝고 검은 경우에 약효가 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막연한 신념,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뭐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직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대한 부분 좀 더 생각을,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흑염소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면은 토종하고 재래종인 경우하고 토종 재래종, 그 다음에 개량종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재래종은 뭐 섬 쪽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연구를 뭐 종자 보존 측면에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진행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보통 토종은 다 큰 놈의 무게가 30kg 정도 이내로 보시면 되고요. 약용으로 쓴다 라고 보면 되고, 뭐 전문 용어로 약거리라고 보통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종 흑염소는 주로 고기 목적으로 개량을 한 염소인데 주로 이제 유경염소하고 젖염소 두 개와 재래종 흑염소를 교잡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고, 유경이란 말은 고기 목적이고 젖염소는 영어로 밀크 고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유산양이란 말하고 좀 혼돈이 오는 유산양하고의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종 흑염소는 주로 농장에서는 성체 무게를 약 50kg 정도까지 만들어내고 50kg 정도 될 경우에 생산성, 판매성이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참고삼아 우리나라 재래종 흑염소, 토종 흑염소를 뭐 외국으로 나가는 영어 논문에 보니까 Korea's Native Black Goat 해가지고 KNBG 뭐 이런 식으로까지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영어로 재래종 흑염소 관련 논문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영어로도 논문을 많이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로 나무 위키 쪽에 검색할 때 많이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흑염소 관련 내용이 좀 적은 편이라 갖고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흑염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내용을 많이 올려줬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할 때 보면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 흑염소를 보고 벵갈 흑염소 아니냐 하고 가끔씩 문의를 합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쪽인 것 같은데, 그쪽 쪽에 벵갈, 블랙 벵갈 것이 전 세계적인 품종으로 나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흑염소는 글쎄 품종에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벵갈 흑염소가 좀 유명하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염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흑염소는 염소의 어떤 한 분류, 색깔에 따른 분류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맨 처음 농장 이름을 지을 때 염소 농장으로 할까 흑염소 농장으로 할까 하다가 흑염소란 말을 쓰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고객분들이 흑염소란 말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흑염소 엑기스를 또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흑염소란 말을 넣었고요. 농장도 거의 흑염소 위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래종은 고기용으로 팔기에는 덩치가 작아가지고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크게. 왜냐하면은 다 키워도 한 30kg 내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계량종을 하면 한 50kg를 키우는데 같은 기간에 재래종은 한 30kg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도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는 면이 있으니까,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이 계량종으로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색 염소라 해가지고 검정색이 아닌 이제 빨강색, 갈색 뭐 이런 염소들이 있는데, 주로 이런 색깔의 염소들은 고기 용도로 사용되는 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경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고기용이라는 말도 쓰는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염소 관련 단체가 뭐 사단법인이 뭐 흑염소 협회, 염소 협회, 뭐 유산양 협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뭐 자기가 키우는 염소가 좋다는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하지만, 결국에 뭐 염소는 흑염소든 염소든 뭐 유산양이든 다 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정 어떤 색깔에 대한 편견은 현재로는 없애는 중이고 없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산양은 밀크봇이라 해가지고 우유를 만들어내는 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우유를 먹이는데 염소젖을 가장 고가고 가장 영양가 좋다 해가지고 많이 먹이고 있고, 뭐 그게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산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분은 유산양 협회가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방문해가 내용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말썽 많은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산양이란 말로 가지고 염소를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양이란 말과 염소란 말이 혼동이 돼 가지고 법전에서 각 법률별로, 법규별로 어떤 데는 산양이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염소라고 했다가 뭐 하여튼 나오는데 정말 웃깁니다. 지금도 도축장에서 염소를 도축하면은 도축 그 종류에 산양으로 나옵니다. 이 산양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17호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이 아닙니다. 그 여기 보면은 뭐 서버 패밀리 카프리네에 속한다. 양화가에 해갖고 전록 또는 긴 꼬리 고라리라고 합니다. 복잡하고 이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산양을 염소라고 말을 하는 대한민국에 참 말이 안 되는, 그리고 도축장에서는 산양을 도축하고 있다고, 천연기념물을 도축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하도
도축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니까 염소라고 뭐 고쳐져 갖고 뭐 찍어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산양이란 말이 하여튼 나와 있습니다. 빨리 우리나라 법에 용어가 각 법별로 달라서 똑같은 한국말을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우기지 말고 제대로 좀 전체적인 개념에서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끔 좀 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양이란 말을 이거 한자로 쓰면 매산자의 양자인데 중국에서도 산양이라고 쓰고 일본에서도 산양이라고 쓰고 우리나라도 그거 영향을 받았는지 옛날부터 산양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염소라고 가르치는데 실제 중국에서는 산양, 매산자를 쓰는 거는 염소가 맞고요. 양이라고 얘기하는 영어에서 sheep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면양, 틀을 이용한다 해가지고 면양으로 얘기를 하고 일본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 한자 어떤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게 따라 산양이라고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염소란 말이 나왔으면은 이제 염소로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산양으로 통일을 하든지 제가 볼 때 염소로 통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나오는데 양이 뭐냐면은 양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국어로 말하면 면양, 일본에서도 말하는 면양으로 보시면 되고 완전히 전혀 뭐 DNA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아직도 다른 외국에는 양이나 염소를 구분 안 하고 같은 고기 개념으로 해가지고 생산량도 표현하고 뭐 시장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염소고기가 좀 비싼데 실제로 전 세계 염소고기와 양고기 도매가를 보면은 염소고기가 약간 비싼 정도고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처럼 염소고기가 양고기보다 그렇게 뭐 2배 정도 이상 비싼 경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됐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고트 테일즈 고업, sheep 테일즈 고다운. 그러니까 염소꼬리 올라가고 양꼬리는 내려간다는 어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동양에서 12간제에 나오는 양인지 염소인지. 근데 검토하신 모든 분들 얘기로는 염소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해가지고 간지상 양인지 염소인지 그거에 대한 논란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 이제 주장하는 어떤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참고 삼아 이 단 5가지를 구분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관점에 염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양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많은 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양은 뭐 오른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염소는 왼손이라 얘기해가지고 염소는 뭐 악인, 악한 자로 얘기하고 양은 선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너무 비유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 염소 키우는 입장에서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염소 식당에서 양을 염소로 하고 요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양고기가 이게 싸니까 염소고기에 넣어가지고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의미겠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양인지 염소인지 알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수입인지 국산인지도 꼭 그 다음에 냉동인지 냉장인지도 구분해 가지고 드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갔으면 시장이 좀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흑염소, 염소, 유산양, 산양, 양 여기에 대한 어떤 구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